안녕하세요. 시계를 사랑하는 왓제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정말 설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며칠 전 오메가 모노치 321 스틸 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321 플래티넘 모델의 출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칼리버 321의 재생산에 대한 소식도 전했었는데 이리 빨리 다른 모델에도 탑재가 될지는 전혀 몰랐네요. 자, 서로는 집어치우고 이 녀석이 뭐라고 왜 전세계 시계 매니아들이 흥분의 도가니인지 또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출시된 모노치 321 스틸 모델은 현행의 모노치가 계승하고 있는 5세대 스피드 마스터 ST145022 모델이 아닌 1963년에 출시된 3세대 스피드 마스터 ST105003 모델을 완벽히 재구현한 모델인데요. 50년이 넘은 지금도 전설적인 명기로 불리고 있는 칼리버 321을 재복원하여 탑재시켰고 디테일적인 부분은 현세기에 맞는 요소들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복각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ST105003 모델과 칼리버 321이 갖는 의미입니다. ST105003 모델은 모두가 아는 그 혹독한 나사의 비행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모델이었는데요. 이 모델은 1962년 월리 시라에 의해 우주에서 최초로 착용된 오메가의 시계인 CK2998-4 모델의 알파 핸즈 대신 바톤 핸즈, 일명 플라스틱 핸즈로 교체된 최초의 모델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문워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1965년 나사의 우주 비행사였던 에드 화이트가 제미니4 임무 수행 중 미국 최초로 우주에서 유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착용하고 있던 시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한 해 앞서 출시된 ST105002 모델과 함께 나사의 수십 가지 테스트에 투입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의 문워치가 존재할 수 있게 한 발판이자 전신이 되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달에 간 최초의 그 시계가 이 모델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 중 두 번째로 달표면을 밟은 버즈 올드린과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여 달에 간 최초의 시계로 알려진 모델은 아쉽게도 ST105003 모델이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트위스트 러그를 도입한 4세대 스피드 마스터 ST105012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이 ST105003 모델은 제미니와 아폴로 여러 임무에 함께한 모델이면서 1972년에 달에서 착용된 마지막 시계인데요. 최초가 아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칼리버 321의 복원에도 큰 힘을 실어준 모델입니다. 요약하면 문워치의 자격을 최초로 얻어낸 모델이면서 아폴로 17호 임무에 투입되어 처음과 끝을 담당했던 모델인데요. 아마도 이번에 해당 모델이 복각된 이유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칼리버 321은 27크로 C12에서 수정된 르마니아사의 2310을 베이스로 하는 무브먼트인데요. 먼저 르마니아사의 2310 무브먼트는 오메가의 자회사였던 SSIH, 현재 스와치 그룹이 합병한 르마니아사의 알버트 피게가 개발한 무브먼트로 본래는 우주 환경이 아닌 스포츠 환경에서의 시간 계측을 목적으로 개발된 무브먼트입니다. 파텍 필립, 브레게 등 당대 최고의 워치메이킹 브랜드들이 사용했을 만큼 이미 기능적인 면과 완성도 면에서 인증된 무브먼트였는데요. 1949년 이후부터 오메가는 칼리버 321로 칭하면서 1957년에 출시한 최초의 스피드 마스터인 CK292로 모델에 탑재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세대의 스피드 마스터 모델에 탑재되어 오면서 1968년에 ST145012 모델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아마도 컬럼의 방식인 칼리버 321의 특성상 자재 비용과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이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 양산하기 쉬운 캔 방식의 칼리버 861로 대체가 되고 이 칼리버 861은 약소한 수정을 거쳐 현행의 문워치에 탑재되는 칼리버 1861로 계승되고 있는데요. 오메가에서는 이렇게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칼리버 321을 복원해내기 위해 약 2년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2년간의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연구진과 워치메이커들이 대거 투입됐었는데요. 1968년 이후로 생산을 멈춘 칼리버 321을 재구현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필요성이 불가했었는데 이때 가장 큰 헌신을 한 게 아폴로 17호의 선장이자 달 위를 걸은 마지막 인류인 유진 선안이 착용했던 ST105003 모델이었습니다. 설계도로는 확신할 수 없는 디테일한 구조 등을 최첨단 세기인 만큼 디지털 스캐닝 방법으로 완벽히 해결했는데요. 오메가 뮤지엄 박물관에 분명 칼리버 321을 탑재한 모델이 여럿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도 최초의 비행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모델이라는 의미로 이 ST105003 모델을 스캔 대상으로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이 칼리버 321의 복원은 오메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이 되네요. 외관적인 차이점은 운모 글라스와 사파이어 글라스 두 가지 옵션으로 생산했던 기존 문워치와는 다르게 해당 모델은 사파이어 글라스만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포이스 모델과 더불어 현세기에 맞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을 위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긁힘에 강한 세라믹 소재의 베젤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같이 운모 글라스 특유의 매력을 좋아하는 극도의 문워치 매니아들은 약간은 아쉬워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요. 다이얼은 초기 5세대 스피드 마스터까지만 적용됐던 스텝 다이얼이 다시 적용되었고 서브 다이얼에도 기호식 패턴이 다시 마감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단식으로 배치된 다이얼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워치보다 다이얼 간의 구조적 경계선이 두드러져서 좀 더 입체감이 느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빈티지 문워치에서나 느낄 수 있는 고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러그의 디자인일 텐데요. 우리가 익숙한 문워치의 아이코닉함인 트위스트 러그가 도입되기 전에 모델을 복각한 모델이다 보니까 날렵하고 얄쌍하게 뻗은 디자인의 러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969년 최초로 달에 간 ST105-012 모델의 케이스에 익숙해져서인지 얄쌍한 디자인의 러그는 다이얼을 확대시킨 것 마냥 대두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무브먼트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기존 문워치에는 캔 방식의 칼리버 1861이 탑재된 반면 문워치 321 스틸 모델에는 컬럼밀 방식의 칼리버 32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무브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조적 방식의 차이점에서 오는 용도의 조작감인데요. 일반적으로 캔 방식의 무브먼트는 용도 조작감이 부드럽지 못하고 파츠들의 내구성 또한 약한 단점이 있는데 이에 반해 컬럼밀 방식의 무브먼트는 보다 내구성이 좋은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마모에도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용도의 조작감도 캔 방식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착용자 기준으로 오버월의 주기나 시계 수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컬럼밀 방식의 칼리버 321에는 캔 방식의 칼리버 1861에는 부여할 수 없는 헤리티지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복각된 해당 모델의 디자인과 함께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플래티넘 321 모델과 동일하게 한정판이 아니긴 하지만 오메가에서 칼리버 321의 재생산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하기 때문에 연간 제공되는 수량은 매우 한정적이다 라고 알렸는데요. 고로 현행의 칼리버 1861이나 1863을 탑재한 모델들처럼 양산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더욱이나 출시 예정인 올해에는 예약자들이 무수히 많을 걸 생각해보면 쉽사리 그 모습을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정판 아닌 한정판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영상 업로드 하루 전에 알아본 바로는 기존 문워치의 공급량도 대폭 줄어드는 추이라 하는데 가격 인상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문워치 321 스틸 모델은 칼리버 321에 대한 떡밥 회수 타이밍에 출시돼서 그런지 달에 간 최초의 시계의 의미보다는 칼리버 321의 복원과 나사의 비행 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최초의 시계로서의 의미가 더 큰 모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1969년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면서도 자신들의 업적을 고증하는 기존의 문워치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문워치가 단종되는 것은 꽤 아이러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가격 인상 쪽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도 생각이 되네요. 가격은 앞서 출시된 321 플래티넘 모델보다는 훨씬 양호한 1,76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연간 공급량도 제한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중고시장에서는 롤렉스의 특정 모델들처럼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의 시작과 문워치까지의 역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왓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